터지는 영어 쫑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SAT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 리딩 파트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문장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기 멋대로 문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진짜로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뭐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튀어나와요. 소설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상상력을 집어넣는 것이 괜찮지만 정보 전달의 글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초반부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너무 재밌고요. 엄청난 영어 감각이거든요. 예전엔 그냥 달달 외웠던 영어 문법이 이해가 되고요. 제법 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독해 실력 완전 업그레이드예요. 우선 간단하게 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Pick up the box, pick the box up. 둘 다 우리말로 뭐 상자 좀 들어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구동사라는 애를 배우면서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이 명사 목적어는 구동사의 끝에 위치할 수도 있고 pick up the box 이런 식으로요. 또는 이 구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pick the box up.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이 두 문장은 그럼 정말 같은 뜻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내 좋을 대로 쓰면 되는? 당연히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중요한 정보, 새로운 정보를 뒤쪽으로 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장 끝에 나름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을 넣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정보를 가장 나중에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들은 그 정보를 가장 잘 기억하게 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이런 영어의 특징을 end focus 또는 processability principle 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문장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그 감각을 가지고 다시 아까 그 두 문장을 볼게요. Pick up the box. 여기에서는 the box 이게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화자가 the box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기본 의미는 정말 그냥 박스 들어 이지만 거기에 숨겨진 뉘앙스는 박스 들어 다른 거 말고 박스 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Pick up the box. 반면 pick the box up. 여기에서는 up이 뒤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up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pick the box up. 상자 들어. 그 상자 내려놓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He pulled out the dog. He pulled the dog out. 우리말로 하면 둘 다 그는 개를 바깥으로 끌어냈다 이런 뜻인데요. He pulled out the dog. 개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는 pulled out the dog. 그걸로 끝이에요. 개를 끌어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He pulled the dog out. out이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뭐가 쫙 느낌이 오시죠? 예, 그는 개를 끌어서 바깥으로 out 시켰다. 그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동사에서 명사 목적어는 그 사이에 넣던 맨 뒤에 넣던 어디든 된다라고 하면서 꼭 강조되던 문법 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바로 대명사는 절대로 끝에다 넣으면 안 되고 항상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줘야 된다. 바로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사 it이라면 pick it up 이거는 되는데 pick up it 이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요? 예외사항을 만들지 않으면 좀이 쓰시는 바로 영어의 성격일까요? 당연히 아니고 바로 영어의 이 end focus 이 성격 때문입니다.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쓰이는 애들이잖아요. 이미 앞에 나왔던 정보, 다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얘를 마지막에 놓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pick it up. up을 강조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pick up it 이상하게 들려요. 꺼, turn it off 이거는 되지만 turn off it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신발 신어. Put on your shoes. Yes. 신발 신어라. 신발. Put your shoes on. Yes. 신발 벗지 말고 on. 신어라. Put them on. Yes. 그거 신어라. Put on them. No. Turn off the TV. Yes. 다른 거 말고 테레비 켜라. Turn the TV off. 테레비 좀 꺼라. 꺼. off. Turn it off. Yes. 꺼라. 하지만 turn off it. No. 하지만 이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 가게 좀 봐. Look at the store. 했거든요. 여기서도 look at 얘가 구동사니까 아까 배운 대로 하면 the store를 중간에 넣어도 되고 바깥에 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look at the store 이건 되지만 look the store at 이렇게는 쓰지 않거든요. 대명사 it을 목적어로 취할 때도 원래대로 하면 look it at 이거는 되지만 look at it 이거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look it at 이거는 안 되고요. 오히려 look at it 이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밑도 끝도 없는 예외사항이 아니고요. 당연히 why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and focus 이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걸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예외되는 경우는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nd focus 감각을 살려서 다음 문장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주는 느낌을 온몸으로 쭉쭉 받아들이면서 왜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긴 거는 아니니까요. 주부와 술부로 나눠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There is a tall tree on top of the hill. 언덕 꼭대기에 커다란 나무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the hill 얘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What is on top of the hill? 언덕 꼭대기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 문장은 적합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what?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지는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덜 중요한 정보는 앞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On top of the hill, there is a tall tree. 자, 다른 문장 가지고 한번 볼게요. On guard stood a man with a gun in his hand. 자, 우리말로 하면 손에 총을 든 남자가 보초를 서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정확한 느낌이 잡히시나요? 손에 총을 든 남자.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보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a man with a gun in his hand. 총을 든 그 남자가 on guard stood.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또 볼게요. A man with a gun in his hand stood on guard.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문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stood on guard. 경비를 서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총을 든 남자가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비를 서고 있어. 한 케이스만 더 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기억나시죠? 여기 한번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보통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드는 이유가 앞에 주어가 너무 길어서 얘를 뭉쳐서 뒤로 보내고 그 앞자리를 거시기, it, 별 의미 없는 it으로 채워주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그 과정도 확연히 이해가 되시죠? 길고 중요한 거를 뒤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앞에 뻥 뚫린 부분에 별 의미 없는 거시기, it을 넣어주게 된 거죠. 10대 애들은 정말 가르치기가 힘들어. 무조건 It is difficult to teach teenagers. 이거일까요? 이 문장은 당연히 틀린 게 아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10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To teach teenagers. 이게 어려워 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Teenagers are difficult to teach.
to teach 얘가 들어갔잖아요. 10대 아이들은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힘들어. 다른 거는 괜찮아. 근데 to teach 하는 게 힘들어. 이런 느낌이 확 오셔야 되거든요. 두 개의 문장이 무조건 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문미 초점의 영어 and focus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읽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장이 길어져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때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가 바로바로 이해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